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36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정월대보름의 복을 크게 받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은 본래 한 해의 기운이 가장 크게 차오르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특히 36년 만에 정월대보름과 개기월식이 겹치는 밤입니다. 달이 지구의 완전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며 붉게 깨어나는 순간, 이 현상은 예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길한 기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단순한 월식이 아니라 완전 개기월식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 깊고 강하게 다가옵니다. 즉, 1990년 이후 36년 만에 돌아온 특별한 정월대보름이자 하늘과 땅의 기운이 크게 흔들리며 새로운 흐름을 여는 귀한 날입니다. 정월대보름에 개기월식이 겹쳐 달이 붉게 깨어나는 이 밤은 예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복이 내리는 날로 전해졌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그동안의 무거운 기운이 모두 정리되고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상승의 기운이 깨어나는 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첫 정월대보름과 개기월식이 맞물리는 이 날은 병오년 전체의 흐름을 밝히고 하늘의 기운이 직접 도와 운이 열리는 시작점을 만들어줍니다.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과 개기월식이 마지막으로 겹쳤던 1990년은 전 세계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던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1989년 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는 독일이 공식적으로 통일되며 수십 년간 이어졌던 냉전 구조가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세계 질서는 급격히 재편되었고 오래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변화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이 움직임은 막힌 것이 열리고 새로운 흐름이 크게 움직이는 기운이 작용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1990년대를 세계 질서가 다시 그려진 시대, 큰 흐름이 바뀐 시기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기가 36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 이번 병오년의 정월대보름입니다. 달이 붉게 깨어나는 이 순간에는 시간의 흐름이 잠시 멈춘 듯 새로운 기운이 세상에 스며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날을 복의 길이 열리는 날, 흐름이 새롭게 자리 잡는 때라고 부르며 평소와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월대보름의 풍습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각 풍습은 다른 문을 여는 의식이고 사람들은 이 풍습을 통해 몸과 마음, 생활과 기운의 새로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불엄은 막힌 기운을 끊고 좋은 기운의 흐름을 여는 행위입니다. 오곡밥은 5가지 기운을 균형 있게 채우는 밥상입니다. 귀발기술은 한 해의 좋은 소식과 기회를 먼저 듣는 귀를 여는 의식입니다. 묵은 나물은 지난해의 묵은 흐름을 덜어내는 정화입니다. 쥐불놀이는 막힌 기운을 불의 힘으로 태워내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정월대보름의 강력한 정화의식입니다. 달맞이는 하늘의 빛을 마음에 비추어 복이 들어올 방향을 잡는 순간입니다. 액마기는 애군액살 및 잡기운을 걷어내고 새로운 기운이 머물 길을 밝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옛사람들은 이 풍습을 의식의 순서로 보았습니다. 막힘을 끊고 기운을 채우고 귀를 열고 묵은 흐름을 비우고 불로 불필요한 기운을 태워내고 복의 방향을 마음에 비춘 뒤 마지막으로 애군액살을 걷어내는 과정. 이 일련의 순서를 통해 한 해의 기운이 사람의 삶에 균형 있게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기운이 겹치고 움직임이 큰 날에는 이 풍습들의 의미를 알고 행하는 것과 몰라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기운이 열리는 날에는 사람이 준비한 그릇만큼 복이 머문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월대보름에 행하는 풍습들은 삶을 갑자기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올해의 흐름이 흘러들어올 자리를 단단하게 정리해두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복은 빈자리가 있어야 들어오고 기운은 그 자리가 있을 때 스며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날만큼은 마음과 집안과 몸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밝히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풍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은 준비한 만큼 들어온다는 신념입니다. 부럼 하나를 깨물더라도 떨어져야 할 기운은 떨어지고 들어올 복은 들어와라 라는 마음을 두었고, 달을 바라볼 때에는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필요한 바람을 한 번 더 명확하게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허공에 흐트러져 있으면 복이 머무를 자리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월대보름에 꼭 알아야 하는 7가지 풍습을 각각 어떤 복을 여는지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막힘을 끊는 법, 기운을 채우는 법, 좋은 소식을 여는 법, 묵은 흐름을 내려놓는 법, 복의 방향을 맞이하는 법, 그리고 애군을 걷어내는 법까지 정월대보름을 온전히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7가지 의식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은 단순한 행사나 습관이 아닙니다. 올해의 복이 어느 방향에서 흘러올지, 그 복이 머무를 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내가 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 7가지를 마음에 두고 보내는 것만으로도 올해의 흐름은 훨씬 단단한 기운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정월대보름의 첫 풍습은 늘 부럼 깨기였습니다. 부럼을 깨문다는 것은 단순히 견과류를 씹는 행동이 아니라 한 해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막힌 흐름을 끊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겉껍질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액과 잡기를 상징하고 그 안에 알맹이는 한 해에 채워질 복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단한 껍질을 깨물며 내게 불필요한 기운은 떨어져 나가고 들어올 복은 맑게 자리하라라는 마음을 두었습니다. 부럼은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을 깨뜨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딱딱한 껍질이 깨질 때 사람의 기운에서도 오래 붙어 있던 막힘이 함께 떨어져 나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월대보름은 달의 기운이 가장 크게 차오르는 날이라 부럼을 깨는 행위 하나에도 올해 첫 흐름을 여는 신호라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부럼은 보통 아침에 먹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깨물었는지가 한 해의 첫 기운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부럼은 이로 깨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럼을 깨며 마음속에서 떨어질 것은 떨어지고 들어올 것은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자리를 만들어두는 것이 정월대보름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럼은 정월대보름 풍습들 중에서도 비우는 의식에 속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내려놓아야 머무를 자리가 생긴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올해의 복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먼저 막힌 자리 하나를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부럼인 것입니다. 부럼으로 막힌 흐름을 끊어냈다면 정월대보름의 두 번째 풍습으로 기운을 채우는 일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오곡밥입니다. 오곡밥은 단순히 포만감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한 해의 기운을 고르게 채우기 위해 마련된 기운의 밥상입니다. 오곡밥에 들어가는 5곡식은 쌀, 보리, 조, 팥, 기장 등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종류가 아니라 5기운을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5곡식은 오행인 목화 토금수의 기운을 상징하고 오곡밥 한 그릇은 흩어진 오행의 균형을 잡아 사람의 몸과 마음에 흐트러진 기운을 바르게 세워준다고 여겼습니다. 정월대보름은 달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먹는 오곡밥은 올해의 중심을 세우는 밥상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부럼이 막힌 기운을 끊는 역할을 했다면 오곡밥은 그 비워진 자리를 건강하고 안정된 기운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사람들은 오곡밥 한 그릇을 먹으며 올해는 5기운이 골고루 흐르기를,
흐트러진 기운이 모이고 내 삶의 중심이 단단히 자리 잡기를, 이런 마음을 두었습니다. 한 해의 복은 비워진 자리 위에 채워져야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오곡밥은 정월대보름 풍습 중에서 기운을 채우는 첫 단계로 여겨집니다. 또한 오곡밥은 평등과 화합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5가지 곡식을 하나의 솥에 넣는다는 것은 다른 성질을 가진 기운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섞여 한 해의 흐름을 안정되게 만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오곡밥은 복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밥상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막힘을 끊고 기운을 채우는 이 흐름은 정월대보름 풍습이 가진 7단계 중 앞에 2단계에 불과합니다. 기운을 채웠다면 그 다음에는 기회와 좋은 소식을 들을 귀를 여는 의식, 바로 귀발기술로 이어집니다. 정월대보름의 3번째 풍습은 귀발기술입니다. 귀발기술은 이름 그대로 귀를 밝힌다. 즉, 한 해 동안 좋은 소식과 기회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귀의 문을 여는 의식입니다. 귀발기술은 특별한 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가벼운 술 한 잔을 의미합니다. 이 술을 귀 뒤쪽이나 귓불 근처에 살짝 대거나 입술을 적시는 정도로 행합니다. 큰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문을 연다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왜 귀를 밝히는 의식을 할까? 사람의 운은 눈으로 보기 전에 대부분 말, 연락, 소식, 제안, 조언 같은 들리는 흐름으로 먼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가 밝다는 것은 오래 다가오는 기회를 빨리 캐치하고 좋은 소식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귀발기술은 좋은 소식은 가깝게, 불필요한 말과 잡음은 멀어지게 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귀발기술은 올해의 기회를 받아들이는 감각을 여는 의례입니다. 정월대보름처럼 기운이 크게 움직이는 날에는 사람 주변으로 다양한 흐름이 들어오는데 그중 어떤 신호가 내 흐름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귀발기술은 그중 필요한 소식만 정확히 들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풍습은 좋은 인연, 기회, 제안, 연락이 들려오는 문을 연다는 의미로 자리합니다. 그리고 귀가 밝아지면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몸 안에 남아있는 묵은 흐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기회는 들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머물 자리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발기술로 좋은 소식을 들을 귀를 열었다면 정월대보름의 4번째 풍습은 몸 안에 남아있는 묵은 흐름을 정리하는 일, 바로 묵은 나물 먹기입니다. 묵은 나물은 말 그대로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 말려두었던 나물을 뜻합니다. 정월대보름에는 이 묵은 나물을 다시 삶고 볶아 먹는데 이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지난해의 묵은 기운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정화의 의식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에는 살면서 쌓인 피로, 걱정, 습관, 미해결의 감정처럼 묵은 흐름이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월대보름에 묵은 나물을 먹는 것은 바로 이 묵은 흐름을 몸에서 내려놓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묵은 나물은 흙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볍게 하면서도 내면을 정돈하고 안정시키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습은 정월대보름의 7풍습 가운데 자리 비우기에 가장 가까운 의식입니다. 또한 말려서 저장했던 나물을 정월대보름에 다시 꺼내 먹는다는 것은 여기까지 끌고 온 묵은 흐름은 오늘로 정리한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다시 말해, 묵은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오래된 기운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가볍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와 복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합니다. 정월대보름의 기운이 크게 움직이는 날에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복이 머문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묵은 기운을 정리한 후에는 정화를 합니다. 정월대보름의 5번째 풍습은 쥐불놀이, 즉 막힘을 불의 기운으로 태우는 의식입니다. 쥐불놀이는 단순히 논에 불을 놓는 놀이나 지역축제가 아니라
정월대보름 전체 흐름 중 가장 강한 불의 정화 단계입니다. 불은 옛부터 막힘, 애군, 어둠, 불필요한 기운을 가장 빠르게 걷어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이 되면 사람들은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 작은 불씨를 들고 어둠 속을 움직이며 떨어질 것은 오늘로 떨어져라 라는 마음을 더했습니다. 쥐불놀이는 특히 땅의 기운을 밝히고 사람 주변에 남아있는 묵은 기운을 가볍게 태우는 기능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은 작지만 그 불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 사람의 마음에 있던 불필요한 기운도 조용히 내려간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은 비우는 힘을 가진 기운이기 때문에 쥐불놀이는 정월대보름 의식 중 마지막 정화 단계에 속합니다. 쥐불놀이는 올해 복이 들어올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단계이며 불의 기운이 움직이는 날에는 잡기운이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쥐불놀이로 막힘을 태워냈다면 이제 불과 물의 조화를 통해 복이 실제로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월대보름 풍습에는 불과 물의 기운을 함께 사용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불은 막히거나 어두운 기운을 태우는 역할을 하고 물은 그 자리를 맑게 정화하고 새 기운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정초에 불을 보는 이유와 정월대보름에 물을 떠놓는 이유는 결국 같은 흐름을 완성하기 위한 두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기운의 세계에서는 불과 물이 서로 상극처럼 보이지만 정월대보름에는 불로 열고 물로 맑히고 다시 기운을 채운다 라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정월대보름 물 의식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새벽물. 정월대보름 물은 길한 기운을 머금는다. 정월대보름에는 밤과 새벽 사이에 잠시 기운이 고요해지는 때가 있는데 이 시간에 물을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물로 여깁니다. 물을 떠놓는 행위는 올해 기운을 맑게 받아들이고 싶다는 상징이며 이는 불로 비운 자리를 물로 안정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2. 불을 본 후 물로 기운을 정돈하면 복이 머무는 자리가 생긴다. 쥐불놀이에서 막힌 흐름과 어두운 기운을 태워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물의 기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비워지고 나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물의 기운이 들어와 안정시키고 그 위에 복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마시지 않아도 되고 그저 문 근처나 현관 근처에 두기만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은 기운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곳에 물을 두면 올해 들어올 기운이 맑게 자리 잡는다고 여깁니다. 불로 열고 물로 맑히면 이제 올해 복의 방향을 마음속에 딱 잡아야 합니다. 쥐불놀이로 막힘을 태우고 물로 기운을 정리했다면 정월대보름의 6번째 풍습은 달맞이입니다. 즉, 올해 복이 들어올 방향을 마음에 비추는 행위입니다. 달맞이는 달에게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월대보름의 달은 이미 스스로 가득 찬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마음속에 올해 필요한 방향을 선명하게 떠올리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달은 그 마음속에서 방향을 비추고 흐름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정렬하는 역할을 합니다. 크고 화려하게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닌 마음속으로 조용히 새기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달이 붉게 깨어나는 날에는 그 기운이 더 또렷하고 강력하다고 여겨집니다. 달을 향해 마음을 두는 행위는 올해 들어올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마지막으로 단단히 잡아주는 과정입니다. 정월대보름의 7번째 풍습은 액마기입니다. 애군과 액사를 걷어내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길함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올해 들어올 복이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머물기 위한 자리 정리입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습관, 해결되지 않은 감정, 사람이나 공간에서 옮아붙은 기운처럼 스스로는 알기 어려운 묵은 흐름도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은 이 흐름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날이기 때문에 떨어져야 하는 것은 오늘로 걷어내게 하는 날로 여겨집니다.
애군 액사를 걷어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중심에 둡니다. 1. 몸에서 떨어진다는 상징적 행위. 정월대보름에는 머리를 가볍게 빗거나 옷의 먼지를 털어내거나 문 쪽으로 손바람을 한번 쓸어내는 행동을 합니다. 이건 큰 의식이 아니라 붙을 필요 없는 기운은 오늘로 정리하겠다는 방향을 잡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기운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의식이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오늘은 정리하고 가겠다는 마음을 두면 그 마음이 기운의 흐름을 정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날은 걱정, 스트레스,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흔적, 막힘 등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2. 걸림을 걷어내야 복이 머문다. 정월대보름은 복이 강하게 내려오는 날이기 때문에 애군은 그 복을 막는 걸림돌로 여겨집니다. 애군을 걷어내는 행위는 올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방해하는 기운은 정리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애군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길 위에 쌓인 먼지를 치우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운의 흐름이 맑게 정리되고 그 위에 올해의 복이 자연스럽게 머무르게 됩니다. 1990년 이후 36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특별한 정월대보름은 단순히 달이 차오르는 날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크게 열리는 시기입니다. 개기월식이 정월대보름과 겹치는 이러한 날은 그 자체로 드물고 귀한 흐름을 품고 있어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시기를 복이 머무는 밤, 기운이 열리는 시간, 소원이 들리는 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병오년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날은 단순히 달이 붉게 떠오르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여는 문턱에 서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운이 크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날일수록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고 올해 내가 원하는 것의 방향을 분명히 잡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6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기운은 평소의 보름과는 전혀 다르게 흐릅니다. 붉게 깨어나는 달의 빛은 막혀있던 흐름을 밝히고 오래 머문 걱정과 무거움을 흩어내며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복은 마음이 향한 자리로 흘러오고 기운의 문은 스스로의 의지가 닿는 곳에 열립니다. 그렇기에 이날처럼 기운이 크게 움직이는 날에는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두고 올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달라집니다. 복은 준비된 자리에 머물고 방향이 선명한 마음을 향해 빠르게 다가옵니다. 정월대보름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날이 아니라 소원이 머무를 자리를 열어두는 날입니다. 불엄으로 막힘을 끊고 오곡밥으로 기운을 채우고 귀발기술로 기회가 들리는 귀를 열고 묵은 나물로 지난 해의 흐름을 정리하며 불의 기운으로 불필요한 흐름을 정리한 뒤에야 비로소 달의 기운이 온전히 들어옵니다. 정월대보름의 불은 단순히 불씨가 아니라 막힌 흐름을 따뜻하게 비추고 오래된 무거움을 정리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군과 액사를 걷어내는 행위를 통해 올해 들어올 복이 머무는 자리를 완벽하게 정돈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모여 기운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의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병오년 정월대보름의 달은 단순히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삶이 향해야 할 방향을 고요하게 비추는 등불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품어온 염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바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잊혀졌던 진심까지도 이 밤에는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음은 오늘의 달빛 아래에서 서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모입니다. 소망은 크게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린 순간에 마음에서 일어난 진심이 흐름을 타고 올라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날만큼은 잠시라도 마음을 멈추고 스스로의 진짜 바람을 조용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을 향해 움직이고 기운은 소원이 머무를 자리를 향해 흐릅니다.
36년 만에 다시 열린 이 특별한 날, 하늘의 문이 크게 열리는 이 순간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 바람을 이루고 기회와 복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정월대보름의 달은 여러분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월대보름은 단순히 복을 비는 날이 아니라 복이 머무를 자리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지인 모두가 이번 특별한 정월대보름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 반드시 심중소원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